멕시코 명장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단 한 명 때문에 자신의 전술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공개 인정한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이 열린 비에모 스타디움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죠.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대륙의 자존심을 건 뜨거운 혈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리그의 전통 강호 톨루카가 LAFC의 홈구장에 입성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렸거든요. 경기 전 전문가들의 예상은 팽팽했습니다. 멕시코 리그를 평정한 톨루카의 조직력과 LAFC의 개인 기량 중 무엇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모든 해설자들의 입에서 오갔죠. 경기가 시작되자 톨루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압박으로 LAFC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톨루카 선수들은 마치 물 흐르듯 공을 돌리며 LAFC 수비진을 압박했고 점유율은 어느덧 60%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전반 20분이 지날 무렵 톨루카의 점유율은 무려 70%에 육박했고 슈팅 기회만 해도 5번이 넘었습니다. LAFC 팬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일부 관중들은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조용했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전방에서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대신 터치라인 근처에서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고 공도 거의 만지지 못했죠. 톨루카 벤치에서는 이를 보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은 자신의 압박, 전술이 LAFC의 최고 무기인 손흥민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설계한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반전 내내 톨루카는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이지 않으니 센터백들은 점점 더 높게 라인을 올렸고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의 공간은 점점 더 넓어졌죠. 모하메드 감독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을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전반전 내내 침묵을 지키며 상대 수비수들을 안심시킨 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던 거죠. 51분 세르지 팔렌시아가 우측에서 크로스를 준비하는 순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 작아가진 무게감이 톨루카, 수비진 전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손흥민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몸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쏠렸죠.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슈팅 대신 완벽한 원터치 패스로 공을 띄워 올렸고 티모시 틸만이 쇄도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을 분석한 전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악했습니다. MLS 데이터 분석가 매튜 도일은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의 패스는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3D 공간을 완벽하게 계산한 예술 작품이라고요.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은 공이 발에 닿기도 전에 이미 틸만의 위치와 수비수들의 간격, 그리고 골키퍼의 위치까지 모두 스캔 완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패스를 건네자마자 무게중심을 낮추며 몸을 피한 거예요. 틸만의 슈팅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도록 완벽한 탄도 궤적을 열어준 거죠. 이건 거의 인공지능 수준의 계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톨루카 수비진은 이 골을 먹은 뒤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2분 뒤인 53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치명타를 날렸죠. 우측 측면에서 단 한 번의 스텝오버만으로 측면 수비수를 완전히 제쳤고 데이비드 마르티네스를 향해 칼날 같은 키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샤펠버그가 골을 터뜨렸지만 델가도의 오프사이드 관여로 취소됐죠. 하지만 톨루카 입장에서는 이미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수비수 4-5명이 우르르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은 벤치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2명이 붙어서라도 막으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톨루카의 지역 방어 시스템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손흥민 한 명을 막으려다 보니 다른 공간이 다 비어버렸고 LAFC는 그 공간을 파고들며 연속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73분 톨루카는 헤수스 앙굴로의 개인 기량으로 간신히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앙굴로가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자 톨루카 벤치는 환호했고
모하메드 감독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멕시코 고지에서 열릴 2차전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침착하게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시작되고 90분 1초 LAFC는 좌측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죠. 톨루카 수비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스 안에 빽빽하게 서 있었고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를 막기 위해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발끝에서 마법 같은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환상적인 프리킥이었죠. 공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은코시 타파리의 머리로 정확히 배달됐고 타파리는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비에모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LAFC 팬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죠. 반면 톨루카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64.4%의 점유율과 10번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패배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허탈함도 아니고 그저 깊은 경외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는 심판 판정이나 운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우리가 손흥민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고요. 점유율도 압도했고 슈팅 기회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손흥민이 우리에게 심어준 착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내내 조용히 있으면서 우리 수비수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었고 라인을 높이 올리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그 모든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겁니다. 특히 51분 선제골 장면에 대해 모하메드 감독은 비디오를 수십 번 돌려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고요. 손흥민이라는 이름만으로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반응했고 그 짧은 순간에 손흥민은 원터치 패스로 완벽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패스 직후의 행동이라고 했죠. 손흥민은 패스를 하자마자 몸을 피했는데 이게 틸만의 슈팅 궤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만이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일본 축구계는 자국 선수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본의 자랑 미토마 카오루나 쿠보 타케우사도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런 전술적 천재성과 개인 리딩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공간 지배력과 상황, 판단력을 극찬하면서 왜 아시아 축구에서 손흥민을 넘어설 선수가 나오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모하메드 감독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53분 장면도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손흥민이 우측에서 단 한 번의 스텝오버로 측면 수비수를 제친 장면 말이죠. 그 순간 톨루카의 전체 수비 라인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중앙 수비수들이 커버를 가려고 움직였고 그 사이 공간이 생겼고 손흥민은 그 공간으로 정확히 패스를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비록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됐지만 그 플레이 자체가 톨루카 수비진에게는 공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프리킥 장면에서 모하메드 감독은 완전히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킥은 단순히 정확한 게 아니라 오프사이드 트랙까지 계산한 완벽한 배달이었다고요. 타이밍과 궤적과 속도 모든 게 완벽했고 타파리는 그저 머리만 갖다 대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트피스 능력까지 갖춘 선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한탄했죠. 모하메드 감독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통계에서 이겼지만 결과는 졌다고요. 왜냐하면 상대팀에는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축구는 결국 순간에 천재성이 결정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2차전에서는 절대로 손흥민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2차전에서도 톨루카가 손흥민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1차전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터뜨리는 전략을 썼다면 2차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톨루카를 괴롭힐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LS 전술 분석가 매튜 도일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건축가라고요.
1차전에서 보여준 전반전 침묵과 후반전 폭발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고 톨루카는 그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손흥민의 공간 지각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을 아득히 초월한다고 극찬했죠.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기 전에 평균 3.7번의 스캐닝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 선수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계속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발에 닿는 순간 이미 다음 플레이를 결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51분 어시스트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공을 받기 0.3초 전에 이미 틸만의 위치를 확인했고 원터치 패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부터 경기 영상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상대팀 수비수들의 습관과 포지셔닝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거죠. LAFC에 와서도 이런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팀 동료들은 손흥민이 경기 전날 밤까지 상대팀 영상을 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손흥민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차전에서 73분 동점골을 허용한 뒤 LAFC 선수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침착하게 동료들을 독려하며 집중력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프리킥을 직접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캡틴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LAFC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 찬양 글이 넘쳐났고 그를 LAFC 역사상 최고의 영입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특히 북중미 챔피언스 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에 대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LAFC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줄 거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죠. 반면 톨루카 팬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유율과 슈팅에서 모두 앞섰는데 패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선수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2차전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서 반드시 역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톨루카가 2차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은 1차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역할을 맡은 선수를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대응 훈련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훈련해서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톨루카가 손흥민을 막으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수비수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공간이 비게 되고 LAFC의 다른 공격수들이 그 공간을 파고들 거라는 게 문제죠. 결국 톨루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수비 균형을 유지하고 손흥민의 개인 기량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 말이죠. 그리고 2차전은 멕시코 고지에서 열린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해발 2600m가 넘는 고산 지대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톨루카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만 LAFC 선수들은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시절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 관리 능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즌 내내 높은 강도로 뛰면서도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친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MLS에 와서도 손흥민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 트레이너들은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한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큰 무대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경험했고 월드컵에서도 뛰었으며 아시안컵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거든요. 북중미 챔피언스 컵 준결승 정도는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런 큰 무대에서 더 빛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1차전 경기 후 손흥민은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팀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2차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죠. 멕시코 원정이 쉽지 않겠지만 팀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손흥민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LAFC 동료들도 손흥민의 이런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 분위기 메이커이자 리더로서 손흥민의 역할이 LAFC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전술 분석가들은 1차전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 LAFC의 전술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감독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경기 중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특히 전반전에 조용히 있다가 후반전에 폭발한 것도 감독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FC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의 리더이자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죠. 1차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놀랍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이런 선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드러냈죠. 체룬돌로 감독은 특히 손흥민의 전술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전술 지시도 빠르게 이해하고 경기장에서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LAFC의 젊은 공격수들은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스를 보면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찬스를 만드는지 배우고 있다는 거죠. 팀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선수가 북미 무대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 됐거든요. 그의 활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 선수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남미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클럽 대항전으로 평가받는 대회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손흥민이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건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죠. 만약 LAFC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손흥민은 한국 선수 최초로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전 세계 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을 더욱 주목하게 될 거고 젊은 한국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손흥민이 걸어온 길을 따라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1차전 경기를 보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죠. 특히 추가 시간 결승골 어시스트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소름 돋았다며 손흥민 찬양 글을 올렸거든요. 한국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해설자들은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프리미어리그 시절 못지않다고 평가했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술 이해도와 개인 리딩 능력은 오히려 더 발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런 활약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은 팀에게 큰 자산이 될 거거든요. 비록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1차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죠. LAFC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차전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예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톨루카의 홈 어드밴티지를 높이 평가하며 역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은 LAFC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죠. 1차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톨루카가 2차전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톨루카는 2차전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1차전에서 1대2로 졌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규칙상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만약 LAFC가 원정골을 하나라도 넣으면 톨루카는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톨루카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역습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만큼 무서운 선수가 없습니다. 그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이미 검증됐거든요. 톨루카가 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손흥민이 활약할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톨루카가 처한 딜레마죠.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 전술을 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격하자니 역습이 무섭고 수비하자니 골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손흥민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1차전 승리로 심리적으로 큰 우위를 점했습니다. 원정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이 있고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2차전에서는 역습, 축구로 톨루카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를 단단히 하고 손흥민의 역습으로 추가 골을 노리는 전략이죠. 체룬돌로 감독은 2차전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 승리가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죠. 동시에 팀이 잘 준비되어 있고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도 2차전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팀 훈련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세트피스 연습도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차전에서 프리킥으로 결승 어시스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2차전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